거지도 입성이 고와야 얻어먹는다 하는 옛말이 떠오르는데 나이가 들면 곱게 늙으려고 더 애쓰는 게 좋다고 느껴요. 괜히 대충 입고 뒤쪽 방에 틀어박혀 무심하게 지내기보다는 스스로 외모도 깔끔하게 가꾸고 적극적으로 하루하루를 즐기는 태도가 자기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기분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옷이 날개라는 말 분명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지도 입어야 빌어먹는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처럼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옷과 관련된 속담만 찾아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도대체 옷차림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멋진 옷 한 벌만 걸치면 뭔가 달라 보이기 마련이죠. 게다가 옷차림이 운을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돈과 여러 이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몸가짐이나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단순히 멋을 내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해요. 스스로를 품위 있게 가꾸는 거라 할 수 있죠. 보이는 인상이라는 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옷차림과 외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보고 첫인상을 가늠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연령대나 역할, 태도, 성품, 생각,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니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생기는 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가꾸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꼭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라는 뜻이 아니라 단정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자는 말이에요. 사실 자기 옷차림이 마음에 들면 하루가 한결 상쾌해지고 경쾌해지니까요. 그래서 옷에 더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가끔 딸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기도 하는데 그럴 땐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옷에는 그렇게 신기한 힘이 있구나 하고 다시금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꼭 피해야 하는 옷차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일 먼저 신발을 언급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운을 가장 크게 막는 요인이 신발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해지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건 그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대요.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지내는 느낌을 줘서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하지 않는 인생 태도로 보이기도 한대요. 그리고 그건 무의식 깊이 새겨져서 말이나 행동에도 스며들기 마련이래요. 결국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이가 없으니 기회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살면서 마주할 좋은 일들이나 돈과 관련된 혜택도 막히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 신발만이라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너무 낡았다 싶으면 과감히 새 것으로 갈아 신는 게 좋다고 해요. 다음으로 검은색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검은색 옷을 즐겨 입는 분들이 많은데 동양적 옛 지혜에 따르면 검은색은 쉬고 멈추는 기운,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기운을 품고 있다고 해요. 또 과학적으로도 매일 까만 옷만 입으면 그 파장 때문에 스스로의 기분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도 해요. 흐린 날엔 괜히 마음까지 가라앉는 것처럼 날씨나 주변 색깔이 심리에 미치는 파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으로만 입으면 점점 우울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런 걸 피하려면 검정 옷을 입을 때 꼭 밝은색 옷과 같이 매치해서 분위기를 조금 중화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 늘어난 옷이나 색이 바래서 해진 옷도 입지 않는 게 좋아요. 옷이 늘어났다는 건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에요. 바래버린 색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옷걸이도 세탁소에서 흔히 주는 철제 옷걸이를 쓰면 옷이 늘어나거나 형태가 망가지기 쉬워요. 풍수를 중시하는 전통 지혜에서 말하길 사람에게 생기가 넘치느냐 아니냐는 곧 번영이냐 몰락이냐로 이어진대요. 밝고 깨끗하고 가볍고 경쾌한 옷에는 생동감이 깃들고 해지고 낡은 옷에는 죽은 기운이 어려있다고 보기도 하죠. 늘어난 옷만 걸치고 다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보이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 결과 과소평가를 받기 쉬우니 돈이나 여러 좋은 것들이 모일 리 없다고도 해요. 그리고 손목이 텅 비어있거나 목이 허전하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도 있어요. 목걸이나 반지에는 중심이 되는 장식이 있는데 옷차림도 마찬가지로 하나쯤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같은 넥타이를 해도 핀 하나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같은 옷이라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라도 하는 게 좋고 여성분이라면 목걸이를 가볍게 걸쳐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장식이 너무 과하면 보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도리어 자기 스스로의 좋은 기운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감각 있는 액세서리가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더 멋지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모로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해요.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는지도 신경 써야 한다고 해요. 외투나 정장이 구겨져 있다면 옷을 제대로 걸어두지 않고 막 던져놓는 습관이 있겠구나 싶어서 게으르다는 인상을 준대요. 어떤 면에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스타일로 사는 거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시대의 인상과 이미지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무작정 제멋대로 사는 성향이라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하죠. 우리 선조들도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도 옷차림만큼은 깔끔하게 정돈하려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옷차림이 곧 생각이나 태도가 바르다는 걸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요. 정장과 외투를 세심하게 다림질하고 단정히 보관하는 일.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가짐이 깨어있다는 신호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옷차림은 진짜 대단한 힘을 지녔다고 느껴요. 나의 정체성, 문화,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안목이나 센스까지 드러내주니까요. 그래서 식당 하나에 가더라도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편안하게 입장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격식 있는 레스토랑은 정장 차림을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곳은 양복 상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어떤 곳은 넥타이와 구두까지 꼭 갖춰야 입장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보트클럽 안에 있는 식당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정장에 넥타이, 구두까지 풀셋으로 갖춰야 했어요. 정장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던 젊은 친구가 불평을 했는데 초대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정장을 입는 게 곧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고 배려를 보여주는 거죠. 그 말 그대로였어요. 옷은 나 혼자 편하자고 입는 게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게다가 옷을 갖춰 입으면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격에 맞춘 예의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복장은 첫인상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은근히 보여준다고 해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가느냐 혹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옷차림을 맞추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고 봐요. 원로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이 알려진 분 중 한 분이 나이 들수록 옷차림을 더 밝고 화사하게 하면 멋쟁이 할머니가 되기 쉽다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젊을 때는 회색이나 검은색처럼 무채색 옷도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 무채색이 여러모로 칙칙함을 더 부각시키기 때문이라는데요. 얼굴톤도 점점 어두워지고 주름도 늘어나니 그냥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무채색 옷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지쳐 보일 수 있대요. 그럴 때는 명도가 높은 밝은 주황색이나 분홍색을 포인트로 쓰면 얼굴이 환해 보이니 한결 젊어 보인다고 해요.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게 바지를 너무 자주 입지 않는 것도 방법이래요. 나이 들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다리가 휘거나 벌어져서 무릎 사이가 뜨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바지는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니 차라리 치마를 입으면 살짝 가려져서 몸이 더 예뻐 보인다는 거죠. 출산이나 육아를 거치면서 엉덩이가 처진 분들도 치마로 가릴 수 있고 휜 다리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니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다리 라인이 별로라서 노출이 부담스럽다면 치마 길이를 길게 잡으면 된다고도 해요.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이 요즘은 몇몇 패션에서 유행하는데 그게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발목이 약하니 발목 주변을 끈으로 묶어주는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좀 더 안정적이래요. 샌들 중에 뒷끈이 없는 건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귀걸이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낯선 액세서리라 잘못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대요.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훨씬 자연스럽고 멋스럽다 해요. 무엇보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부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만들어주니까 진짜 보석이든 가짜든 진주나 보석처럼 덩어리가 크다고 느껴질 만한 걸 하면 한층 우아해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걸음걸이에 신경 쓰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대요. 사람이 멋져 보이는 건 자세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걸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을 쫙 펴면서 걸으면 전체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길바닥에 깔린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걸으려 의식적으로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대요. 허리에 무리가 있는 분들은 허리를 지지해주는 밴드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옷차림을 신경 쓰면서도 태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혀 멋져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더라고요. 나만 대접받으려고 새치기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어도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 따라져야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빛날 수 있대요. 심리 연구 쪽에서는 평소에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자산이 몇 배씩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인상과 이미지를 연구하는 분들도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다른 이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죠.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가 그 사람의 능력과 매력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어떤 연구자가 썼던 책에 따르면 비슷한 환경에서 한쪽은 굽 없는 검은 구두, 반짝거리는 이상한 색 양복, 싼 넥타이를 착용한 배우가 줄을 세우라고 명령했을 때는 10명 중 서너 명만 제대로 줄을 섰지만 세련된 색상의 양복에 단정한 구두, 깔끔한 넥타이, 가지런한 헤어스타일을 한같은 배우가 줄을 서라고 하니까 10명 중 거의 절반이 바로 따랐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만큼 사람의 눈에 비치는 외모와 옷차림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능력을 지녔는지까지도 가늠케 한다는 거죠. 옷은 제2의 피부라고도 하고 나의 또 다른 일부라고도 하잖아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을 다룬 어느 책을 쓴 사람도 옷차림에서 중요한 건 해마다의 유행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멋을 꾸준히 갖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보다 매력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워낙 옷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니 앞으로 시니어 패션 시장이 커지면서 예전처럼 남에게 보이는 스타일을 신경 쓰는 게 전부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개성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도 한창일 때처럼 눈부시게 멋진 분들이 곳곳에 많아지면 보는 사람들도 즐거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나누고 싶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분이라면 기도를 더 자주 하고 그 마음을 늘 붙들고 살면 좋겠어요. 늘 기뻐하려고 애쓰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자는 말도 빼놓을 수 없어요.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말 값진 일이라고 느껴요. 식사량은 조금씩 줄이고 자주 문을 열어 환기도 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샤워도 자주 하며 몸을 늘 말끔하게 가꾸고 화장도 조금씩 해주면 기분 전환이 되죠. 입냄새나 몸에서 나는 냄새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옷차림은 너무 어둡지 않게 밝은 색을 선택하되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 게 좋아요. 밖에 나갈 때는 마음가짐을 더욱 다잡고 너무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에는 억지로 껴들지 말자고 해요. 혹시 여행을 떠났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나서보는 것도 의미 있겠죠. 누군가가 집을 옮기거나 큰 청소를 해야 하는데 내가 도울 힘이 없다면 괜히 거슬리지 않게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일 테고요. 넉넉한 나이 든 사람이 되려면 내 것을 조금씩 베풀 줄 알아야 해요. 물론 돈만 준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하고요. 일을 시킬 땐 자식들보다는 적절한 전문가를 쓰고 일을 시켜놓고 사사건건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게 서로의 관계를 편하게 해줘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면 시작도 하지 말고 돌볼 수 없는 동물도 억지로 데려오지 않는 게 좋아요. 떠난 뒤에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사진이나 감사패, 내 옷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현명하다고 봐요. 또 잠깐 스쳐가는 말에 너무 신경 쓰거나 가끔만 오는 가족보다 매일 나를 돌봐주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마구 먹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 게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말하고 거짓되게 꾸미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는 게 좋고
헛일을 하고 그 공로를 내세워서 생색내지 않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갖추어야 할 지혜 중 하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마음에 없는 인사치레도 하지 말고 요청받지 않았다면 충고도 함부로 건네지 않는 편이 좋아요. 내 괴로움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사에 편리함만 찾다 보면 고립될 수 있으니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도 기억해 둘만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차가운 대우를 받더라도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해요. 혹시 자식이 나를 깔보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과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죠. 그 외로움을 견디려면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좋고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건강도 훨씬 나아진대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 언제든 운동을 할 수 있고 당황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안전을 위해 중요하고요. 괜히 체력이나 기억력이 좋다고 과시하지도 말자고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버릇을 들이는 게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는 최소한으로 두고 무슨 일이든 가능한 한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다 보면 죽는 날까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 될 거라고 해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이라면 기도를 더 해보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고 되새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늙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인간답게 생을 마무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음식은 적당히 먹고 통풍 잘 되게 창문을 자주 열고 씻기도 자주 하며 외모나 화장도 가볍게 가꾸어주면 기분이 한층 밝아져요. 입냄새나 체취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고 옷은 되도록 환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골라 입되 속옷도 자주 갈라주는 걸 잊지 말고요. 나갈 때는 항상 조심하고 지나치게 젊은 곳에 굳이 따라다니지 않고 언젠가 여행지에 머물다 떠나도 좋다고 여길 만큼 마음을 놓고 살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힘든 일을 하는데 내가 거들기 어렵다면 괜히 뒷걸음치지 말고 자리를 피해주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인심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작은 돈이라도 기분 좋게 건네는 게 훨씬 즐겁다는 거죠. 단,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고 싶어요. 자식에게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전문가를 부르고 그 일을 맡겼으면 지적질을 하지 않고 믿어주는 게 서로에게 더 편안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할 일은 괜히 붙들고 있지 말고 동물도 감당 못할 거면 데려오지 말고 사진과 감사패, 입던 옷들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뒤처리가 깔끔해질 거고요. 가끔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매달리지 말고 자주 보살펴주는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하며 남의 생활엔 지나친 참견을 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고 내 몸에 맞는 약이 아니면 함부로 먹거나 권하지도 않는 게 현명해요. 모순된 행동이나 말로 상대를 속이지 말고 뭐든 성실히 하고도 생색내지 말자는 건 나이 들수록 더 큰 지혜가 되는 듯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굳이 마음에 없는 인사를 건네지 않아도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가 된답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다면 충고도 삼가고 내 힘든 점만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유연한 태도도 갖춰보자는 거죠.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립되어 외로워질 수 있다는데 그걸 피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요. 혹시 누군가 늙었다고 차갑게 군다 해도 심하게 상처받고 화내지 말자고 해요. 자식이 날 무시하는 것 같더라도 그걸로 괴로움에 빠지기보다는 자식도 아직 삶을 배워가는 중이겠지 하고 넘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물론 슬프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려 애쓰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으니 취미나 봉사로 시간을 잘 보내고 젊었을 때보다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좋고요. 당황해서 허둥대거나 괜히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일 없도록 조심하고 체력과 기억력이 남들보다 낫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혼자도 잘 지내는 마음가짐을 길러두면 누가 곁에 없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누군가가 돌봐주길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소일거리가 생기니까 그게 오히려 행복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곱씹고 싶은 말은 늘 감사하자.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인간답게 떠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과하게 먹지 말고 방문을 자주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자주 씻어서 깔끔함을 유지하자. 입이나 몸에서 나는 냄새에 신경 쓰고 옷은 화사하게, 속옷은 부지런히 갈아입고 나갈 때는 당당하지만 조심하는 태도를 유지하자.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에 굳이 따라다니지 말고 여행을 가면 거기서 머물게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즐기자. 도와줄 수 없다면 자리를 비켜주고 넉넉한 인심을 베풀되 돈만 내밀면 된다고 여기지 말고 일을 시킬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간섭은 줄이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시작도 하지 말고 돌볼 여유가 없는 동물은 데려오지 말고 떠나기 전에 내 물건들을 미리 정리해두자. 잠깐 하는 말을 너무 깊이 새기지 말고 매일 날 챙겨주는 가까운 이들에게 고마워하며 남의 생활에 간섭하거나 내 약을 아무에게나 권하지 말고 온전히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되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말고 일의 공로를 과시하지도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말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로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누가 요구하지 않은 충고는 삼가며 내 괴로움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여기지 말자. 너무 편한 길만 찾다 보면 더 외로워진다고 하니 꾸준히 움직이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찾자. 늙었다고 차가운 대우를 받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식이 무시한다고 느껴져도 너무 비통해하지 말고 친구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도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자. 취미나 봉사로 내 시간을 채워서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젊었을 때 못지않게 활발히 움직이다 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뿐해질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졌으니 운동하고 산책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당황하거나 성급해하지 않고 뛰다가 넘어질 일도 피할 수 있죠. 괜히 내가 건강하다고 뽐내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혼자 지내는 법을 조금씩 익히면 누가 없더라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남이 나를 돌봐주길 바라지 않고 무언가 해주길 기대하지 않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결국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해볼 일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한참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늘 똑같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들과 곁을 나누는 걸 잊지 말고 깔끔하고 환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눈부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차곡차곡 실천하다 보면 결국엔 나 자신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 오래오래 곱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